네, 국회의원 선거의 본 후보 등록이 마무리됐습니다. 28일부터는 본격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데요. 최면희 기자와 함께 서초, 동작, 관악 지역 선거 판세에 대해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도권 내에서 보수의 성지로 불리는 것이죠. 서초 지역 판세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서초 같은 경우에는 각각 을 지역을 막론하고 굉장히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은희 후보를 상대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공천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청년 정치 신인 김한나 변호사를 공천을 했는데요. 사실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될 거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김 변호사가 부동산 전문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앞세워서 지역 주민의 관심사를 좀 파고드는 그런 선거 전략을 펴고 있는데 네. 험지에서 얼만큼 선전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김 변호사의 앞으로의 정치적 경험이라든지 자산을 쌓을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또 자세히 서초 지역에서도 서초 의뢰 판세를 살펴볼 텐데요. 이곳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홍익표 원내대표의 험지 도전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지역의 재선 의원이 전략적 재배치가 되면서 새로운 신동욱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후보가 맞붙게 되는 그런 지역이 됐습니다. 네. 서초갑과 마찬가지로 홍익표 후보에게는 굉장히 험지인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홍 후보의 강점은 야당 원내대표라는 그런 이름값 그리고 3선의 선거 경험을 가지고서 이번 선거에 임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신동욱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치 신인이라는 참신함, 거기에 앵커 출신의 대중성,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의 이점을 활용한 그런 선거 운동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 지역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요, 한강벨트의 격전지죠. 동작구 판세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동작갑 같은 경우에는 양당의 후보가 서로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SNS상에서 서로 설전이 오가면서 다소 좀 어지러운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칫 네거티브 양상으로 좀 변질될 그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동작갑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판세가 좀 좋다고 그렇게 알려진 지역인데 민주당 계열의 새로운 미래 후보도 지금 후보 등록을 해서 3자 구도의 변수는 일단 만들어졌습니다. 네. 아마 직접 후보가 마주치는 토론회 같은 경우에 서로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방어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론의 승부처가 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네거티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동작을은요,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인데요. 설명해 주시죠. 네,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매우 인지도가 있는 후보고 동작을 같은 경우에는 한강벨트 격전지라는 그런 이름값 때문에 이재명 대표 같은 그 민주당 지도부들이 자주 와서 류사명 후보를 대대적으로 지원 사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의 민심 흐름은 이번 선거 전체의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서초, 동작, 관악 3개 지역 6개 선거구 가운데 가장 접전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네, 가장 접전이 펼쳐질 것 같다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관악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악구는요, 또 서초와는 정반대로 진보 지지세가 뚜렷한 지역인데요. 이곳 판세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지지 성향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역이기도 하는데요. 우선 관악갑의 경우에는 양자 대결이 굉장히 선명하게 확정이 됐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당 지지율을 뛰어넘는 그런 후보 경쟁력을 국민의힘 유종필 후보가 좀 보여줘야 된다 그런 숙제를 좀 안고 있고 반면에 박민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선에서와 마찬가지로 좀 세대 교체론을 좀 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민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젊고 유능한 그런 이미지를 좀 부각시키면서 지지자들에게 표심을 좀 호소할 것 같습니다. 네. 관악을 같은 경우에는 진보당 후보까지 참전을 하면서 3파전이 된 그런 지역인데요. 분산표의 규모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파장이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 민주당 정태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2차례 낙선을 한 바 있는데 그때마다 낙선한 이유가 표심의 분산 때문에 낙선을 한 경우였거든요. 네. 하지만 이번에 진보당 이상규 후보의 그 표 분산 같은 경우에는 큰 변수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단일화 요구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지금 구도로도 당선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 후보로 나선 국민의힘 이성심 후보 같은 경우에는 5선 지방의원 출신으로 밑바닥 표심을 훑는데 굉장히 능숙한 그런 후보로 알려져 있는데 아마 현장을 누비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후보에게 조금 어려운 지역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관악, 갑, 또 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또 본격적으로 선거 운동도 시작이 되고 또 사전투표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선거 일정들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변수가 있을 걸로 예상하시나요?
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5% 이내 초접전 지역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선거 막판에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이런 초접전 지역구의 당락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봐왔거든요. 따라서 뭐 후보자의 뭐 발언이라든지 논란이 되는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깜짝 공약을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사전선거 투표율이 많다 적다 이런 거에 따라서도 막판 유권자 표심에 좀 영향을 줄 그럴 가능성이 좀 있고요. 이럴 경우엔 특히 유권자들이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단순 수치를 좀 본다기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 표심의 흐름이 뭐 상승세다, 또 하락세다 이런 전체적인 전반적인 추이를 좀 살펴보시면 표심의 방향을 어느 정도 좀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되면서 곳곳에서 표심 호소하는 후보자들의 경쟁 시작됐는데요. 자신의 지역 출마 후보들의 공약도 꼼꼼히 점검을 해서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최면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